수리와 인공지능 수업에서 자연어 전처리 과정에서의 PCA 분석의 활용과 군집 분석에서의 활용에 대해 발표하게 된 임서윤, 송우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수리와 인공지능 교과에서 고차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PCA를 배우며 고차원일수록 분석이 어려워지는 차원의 저주와 불필요한 정보 때문에 PCA 분석을 사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연어 처리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단어 인베딩은 보통 수백 차원의 고차원 벡터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탐구 과정에서 확인하였고, 이에 PCA를 활용해 인베딩 벡터의 차원을 축소하며 헥스 의미만 남기고 분석 효율성과 시각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껴 이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PCA는 다차원 자료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통계적 기법으로 데이터의 변동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중요한 성분만 남겨서 저차원으로 축소시키는 통계 기법입니다. 그리고 자연어 전처리란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수치 형태로 변형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챗GPT와 같은 AI는 인간의 언어를 수치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언어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어 전처리의 PCA 분석의 활용 목적과 방법은 자연어 처리로 만들어진 인베딩 벡터는 보통 수백 차원의 고차원 평면에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고차원 자료는 저장 및 계산 비용이 크고 데이터 간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PCA를 통해서 이 고차원 벡터를 저차원으로 바꾸게 되면 데이터의 용량이 작아져 연산 및 처리 과정이 매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군집 해석이란 데이터 내에서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관측지들을 그룹화하는 통계적 기법인데, PCA로 차원을 축소하게 되면 데이터의 본질적인 구조가 강조되고 데이터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 군집화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군집 해석의 한 종류로 K-민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K-민스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는 우선 첫 번째 예제 데이터와 같은 7개 예제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데이터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싶다고 할 때 이 예제 데이터의 임의의 한 데이터의 위치로 두 개의 기준이 임의의 예제 데이터 위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들과 각 기준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가장 가까운 기준으로 그 각 데이터들이 속하게 됩니다. 이후 각 기준은 속해진 데이터들의 평균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더 이상 예제 데이터가 다른 기준으로 속하지 않게 됐을 때 이 분류 과정이 끝났다고 합니다. 저희는 K-민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교 급식 개선 후 만족도 후기 모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18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 이후 경험을 중심으로 주관식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자연어 전처리와 인베딩 벡터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PCA와 분식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긍정, 부정, 중립으로 세 가지 레이어로 이 분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K-민스 알고리즘을 진행하였더니 전혀 엉뚱한 분석 기준으로 분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이 따뜻했냐나 간식이 나왔다, 이러한 긍정, 부정, 중립의 레이블과는 맞지 않는 분류 과정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K-민스 알고리즘은 실제로 감정을 보고 분류하는 것이 아닌 수치적으로 가장 분류하기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분류하는 비지도 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벌트 감성 분석 모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모든 레이블이 네거티브로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추럴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그 어디에 속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알고 내추럴을 지우고 다시 분석을 진행했으나 똑같이 모두 네거티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왼쪽의 포지티브, 내추럴, 네거티브는 저희가 직접 매긴 긍정, 부정, 중립이고요. 오른쪽에 나온 네거티브는 이 코벌트 감성 분류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내추럴을 지어도 해결되지 않자 파일을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엑셀 파일을 통해서 인코딩했던 이 파일을 직접 꺼내서 한글로 하나하나씩 입력을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둘 다 적절하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통해 군집 분석보다 감정 분류 기법이 주관식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더 적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집 분석에서 PCA 분석은 차원을 저차원으로 만들어 정보를 구분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만, 저장된 한국어 데이터베이스에 인베딩 벡터를 불러오는 감정 분류 기법에서는 저차원으로 줄여서 얻는 이점이 크게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PCA 분석이 감정 분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어 데이터를 워드 인베딩 방식으로 수치화하면 각 단어가 보통 300차원 이상의 고차원 벡터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고차원이 되면 저장 공간과 계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PCA를 이용해 차원을 축소하고 메모리 사용량의 변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1000개의 단어를 100차원의 벡터로 만들고 이를 PCA로 50차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 50% 절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300차원의 단어 1000개를 50차원으로 줄인 결과 약 83.3%의 메모리 절약률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2000차원의 단어 1000개를 50차원으로 줄였을 때 메모리 사용량이 4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여 차원 축소율과 메모리 절약률이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단순히 데이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핵심 정보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PCA는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저차원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고차원으로 확장한 실험도 진행했는데 이 경우엔 오류가 발생하거나 정보가 왜곡되어 군집이 무의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PCA로 차원 축소를 진행한 데이터셋을 다양한 분류기에 적용하여 차원의 수와 모델 성능 간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187개의 감정 설문 문장을 라벨링한 데이터를 TF-IDF로 벡터화한 뒤 PCA로 2, 5, 10, 20, 50차원을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각각의 차원수에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학습시켜 정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단순 정확도가 아닌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 교차 검증을 통해 평가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를 엄격히 분리하여 현실적인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실험 초기에 학습과 평가 데이터를 나눈 줄 알아 정확도 100%가 출력되는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를 통해 모델 검증의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험 설계를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차원이 2일 때는 약 78%, 10차원에서는 82%, 20차원 이상에서는 85% 수준의 정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차원을 늘릴수록 정보 배준이 높아져 성능이 향상되지만 일정 이상에서는 성능 증가폭이 작아지고 오히려 과적합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차원수, 분산 보존율, 분류 정확도 간의 관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PCA는 단순한 시각화 기법이 아닌 실제 기기학습 성능 향상과 메모리 최적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